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파견업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파견업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필요한 직장과 회사와 또 취업을 원하는 전문가 두 관계를 이어주는 중매쟁이라고 볼 수 있죠. 회사의 그러니까 유능한 전문직 사람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근로자 파견업인데, 최근에는 또 해외에서 인력을 많이 유입을 해서 조선소라든가 또 제조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근로자를 이제 파견시키고 있는 게 바로 근로자 파견업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근데 이제 이게 근로자 파견업과 유료 직업 소개업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영상을 하게 된 배경은, 어제 이제 신규로 또 의뢰가 들어온 업체가 근로자 파견업을 등록하고자 연락을 해 주셨는데, 이 케이스는 행사 도우미를 이제 대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는 그 안내원이라든가 필요한 인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파견해주는 근로자 파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회사가 그냥 행사를 주최하는 이벤트 회사였는데,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 대기업체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도우미까지, 그 안내 요원이라든가 프론트에서 소개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나레이션 하는 또 도우미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아예 너네 회사에서 소개를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턴키 의뢰를 받은 걸로 이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히 근로자 파견업 등록이 이제 필요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따라서 이제 근로자 파견업을 등록을 할 때는 먼저 그 파견하는 근로자가 어떤 대상 업무를 하는지가 이미 이제 할 수 있는 근로자 파견업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이렇게 다 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표준 직업 분류로 120번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 또 16번은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업무, 1713일은 특허 전문가 업무, 이런 식으로 이제 근로자 파견업을 할 수 있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제 그 행사 도우미라든가 이런 쪽에 파견을 요청한 그 경우는 어느 번호에 해당되냐면 사무 지원 종사자 업무 317번, 또는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3번, 이와 해당되는 업무로 이제 직업, 그러니까 근로자 파견업을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의뢰인이 연락을 주시면 넘사벽부터 여쭤봅니다. 뭐냐? 어떤 업을 인허가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만만치 않은 준비 사항,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면은 만만한 거는 이제 저희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은 저희 최고 전문가니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넘사벽인 만만치 않은 준비 사항은 반드시 의뢰인이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의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이 뭐냐면 1억의 자본금이 있는가, 5명의 직원이 있는가. 이거 어렵죠. 인건비도나. 왜냐하면 5명 직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5명의 직원, 대표자 이외에 5명의 직원이 있는가가 중요하고, 1억 원의 자본금이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7평 이상의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대부분 또 근로자 파견업 같은 경우도 강남권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7평의 사무실을 확보한다는 게 이제 그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의뢰하세요 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해 드리게 되냐면은 허가 신청서,
또 사업 계획서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다음에 정관. 근데 다행히 이제 뭐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관에 목적 사업에 반드시 외국인 환자 유치업, 또 여행업이면 여행업, 이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 파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경우는 2013년에 만들어진 정관인데 사실 근로자 파견업을 명시해야 된다고 하면 이 시점에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인 등기부등본도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꼭 의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2013년에 만들어진 정관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상황 확인 서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잔고 증명이 있으면 되고,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있으면 되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이 2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전용 면적이 20평방미터니까 7평 이상인 거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여기서 앞서서 제가 직원 5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책임자 성격이 되는 관리 책임자인 취업 담당자는 대표자와 함께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도 행정사 하기 전에는 기본증명서의 의미를 크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를 하면 사람들이 다 기본증명서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거 호적 초본 갖고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체되지 않고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뭐가 명시가 되었냐면 등록 기준지가 명시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기본증명서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등록 기준지를 땡겨 와야 돼요, 전산에서. 그런데 등록 기준지, 요번에 케이스 관리자에 해당되는 취업 담당 관리자, 그러니까 파견사업 관리 책임자, 이분에 대해서 등록 기준지를 땡겨오려고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그 등록 기준지에 있었던 건물이 없어진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최근에는 농가들이 폐가가 돼서 철거했기 때문에 그 소재지에 집이 없어요. 그러면 등록 기준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황당한 케이스가 이제 발생이 돼서 등록 기준지를 이제 수정해야 되는 현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파견업을 등록하시고자 하는 이분이 이제 턴키로 의뢰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소요되니까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서류, 저희 공무원보다 더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하니까 그 서류를 완벽하게 저희 손에 주었을 때, 그래서 신청 클릭을 한 이후부터 2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일이 법정 기간인데 서류가 완벽하면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이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저희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이 보장할 수 없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의뢰인의 경우도 제가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등록 기준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엄청난 현안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허가에 있어서는 법정 기간은 보장할 수 있지만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신청 클릭하기 이전 단계는 의뢰인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이 얼마 걸립니다 라고 보장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를 요번 케이스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등록 기준지만 정확하게 확보되면 이 회사는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20일이라는 기간이지만 저가 이제 또 공무원 괴롭히기 1등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이후부터 계속
공무원에게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 빨리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의뢰인의 바쁜 마음에 어느 정도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근로자 파견업 등록을 위해서 관심 갖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